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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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부세를 자기도 종부세에 해당하는 만큼의 아파트인가 이런 걸 갖고 있는 분인데 자기는 안 내고 남들에게만 내라고 하는 A씨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게 오늘의 드릴 말씀의 큰 제목입니다. 다음 1번 같은 공시가격이라고 해도 얘기가 달라집니다. 종부세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뭐 천차만별이죠. 이게 같은 공시가격이라고 해도요. 종부세 안 내는 A씨 아까 말씀드린 분, 그분은 조정 지역에 있는데 아마 공시가격이 1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요. 1세대 1주택이기에 본인은 종부세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한테 내라고, 왜 안 내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거죠. 총액이 같은 공시가격, 예를 들어 가지고 총액이 11억이다 이렇게 해도 조정지역이 다주택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주 중과세로 변해버립니다. 이게요. 종부세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만약 1인 법인이 되어서 11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시가격이 총액이 같은 아파트를 법인이 갖고 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게요. 근데 알고 보면 뭐 1인 법인이니 뭐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상 개인과 같은 거죠. 또 11억에 해당하는 다주택자 총액 기준으로 11억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분 A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사실은 더 비슷하죠. 공시가격 11억으로 하니까요. 이분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본인은 종부세를 안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이렇게 A씨가 말씀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번 비아냥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뜻입니다. 비아냥, 막 남의 사정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막 비아냥되는 거. A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이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가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따져보면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있죠. 종부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돈 내면 되지, 뭐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비아냥됩니다. 그런 돈이 아닙니다. 종부세를, 거액의 종부세를 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비아냥되고, 나는 안 내니까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A씨가 만약 공시지가 총액이 11억인데 이분은 A씨는 안 내고 있죠. 1세대 1주택이라서 아마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다주택 같은 총액 기준으로 같은 뭐 공시가격 11억이다. 근데 다주택자다. 근데 뭐 서울 같은 조정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조정지정인데 조정지역인데 지역인데 지정으로 오타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뭐 대략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감안하지 않으면 11억에서 한 6억 정도, 다주택자니까 6억을 뺐죠. 그럼 과표가 5억 정도 되고 중과세율이 1.6% 정도 돼서 종부세가 약 960만원, 농특세 포함해 가지고 한 돈 1,000만원 되는 거죠. 이게요. 공정시장 가액비를 이건 큰 거가 아니니까 크게 감안하지 않더라도 한 돈 1,000만원 나온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A씨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안 내도 되는데 똑같은 총액 기준으로 똑같은 11억인데 다주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된다. 그것도 뭐 한 번 내고 원샷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평생 내야 된다. A씨가 예를 들어 한 50 정도 된다고 하면 자기가 100살까지 죽는다고 하면 이거 앞으로 50년 동안 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A씨가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누구나 다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남의 집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자기 것만 알고 있지. 그러면서 이제 막 비아냥되는 것도 막 하는 거죠. A씨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종부세 때문에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깟 돈 내면 되지 뭘 그런 것도 아니냐고, 집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집 팔아서 돈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주 비아냥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정작 여기에 당하게 되면은 아주 달라지는 겁니다. 이 A씨 같은 사람들도요. 다음 3번 이건데, 너도 생돈 3천만 원을 매년 평생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씨도 안 낸다고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재산인데도 내고 있는 사례가 있죠. 자, 그 얘기를 좀 마저 해드릴게요. 만일 1인 법인이 만일 11억에 해당하는 저거 아파트든 뭐 하나 갖고 있다, 법인이.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요. A씨와 같은 아파트 총액 기준은 똑같은, 총액은 같은데 다주택이고 조정지역에서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이 이제 뭐 공제가 없죠. 근데 공시가격이 곧 과표가 돼버리는 거죠. 11억이 곧 공시가격 11억이 곧 과표 1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2% 종부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중과세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지만 뭐 A씨가 갖고 있는 11억 공시가격 뭐 아파트든 뭐든 이런 거 하고, 또 다른 B씨가 갖고 있는 그 법인, 1인 법인이 갖고 있는 이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 재산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이게요. 근데 이분 그 B씨가 이제 예를 들어 두들겨 맞았다, 2.2% 종부세를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1년에 한 2,904만 원인데 뭐 한 3천만 원으로 잡으면은 한 3천만 원을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1세대 1주택이라서 그렇지, A씨가 만약 그 똑같은 재산을 1인 법인으로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이고 조정지역으로 갖고 있는데 그 총액 기준으로 11억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한 3천만 원씩 두들겨 맞는 거죠. 그러자 그 똑같은 거죠. 그럼 너도 생돈 매년 똑같은 재산이니까 너도 생돈 3천만 원을 매년 평생 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은 A씨가 갑자기 하얗게 질면서 하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사정만 알고 남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원래대로 하면 A씨도 내야죠.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A씨든 B씨든 뭐 C씨든 D씨든 뭐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홍길동 4, 홍길동 5 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A씨, B씨, D씨, E씨 뭐 다 홍길동 1, 홍길동 2, 홍길동 3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뭐 법인이 11억을 낸다 그러면 A씨도 11억이다 그러면 법인이 뭐 매년 3천만 원씩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 A씨도 내야죠. 자기는 안 내면서 남들은 내라고 하는 거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게요. 지금 법인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은 자기들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게 압류 위기, 공매 위기, 파산 위기 이렇게 다 놓여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재산인데, A씨 같은 경우는 비아냥되면서 그거 뭐 팔아서 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게요. 그렇게 비아냥되고 싶다고 하면은 A씨도 똑같이 내야죠. 자기도 자발적으로는 매년 3천만 원씩 두들겨 맞아가지고 돈 뜯기는 이런 걸 자기도 해야 되는 거, 자기도 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 사정을 잘 모르고 비아냥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건요. A씨가 그건 잘못한 거죠, 그건요. 자, 4번입니다. 4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라. 그건 맞는 얘기죠. 남들한테만 내라고 하고 자기는 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억울하게 재산을 뜯겨서 고통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자로 역지사지 아닙니까? 바꿀력, 땅지, 생각할사, 갈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상대편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을 하라,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상대편의 처지나 형편을 생각해보고 또 이해를 해라, 이런 뜻이고, 또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in someone's place, in someone's position 이라고 한다.
자기 입장을 다른 사람의 이 신발이나 뭐 어디 장소나 입장에 좀 놓여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은 A씨도 아까 말씀드렸지 싹 자기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한테 종부세를 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종부세를 억울하게 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5번. 죽을 때까지 거액을 매년 앞으로 5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내라고요? 이게 A씨가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만일 A씨가 1인 똑같은 재산이죠. 1인 법인이 되어서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 지금 뭐 공시가격이 11억이다. 아파트다, 조정기업이다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50대 초반이다. A씨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동안 이거 매년 내야 됩니다. 이거 거액. 지금 뭐 3천이지만 내년에는 뭐 더 5천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오늘 매년 50년 동안 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문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내가 매년 이런 거액의 돈을 뜯어야 된다고 50년 동안 거액을 매년 내가 뜯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종부세 총액이 앞으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만약 낸다고 하면 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게요. 맨 처음에는 뭐 3천만 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공시가격이 계속 사실 오르는 것도 이거 조세 법률주의 위반인데 오른다고 하면은 이게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3천만 원으로 잡고 5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 종부세가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15억 이상 내야 됩니다. 이게요. 근데 공시가격이 또 오른다고 감안을 하면 실제적으로 A씨는 20억 내지 한 30억 이상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50년 동안 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자기는 안 내고 똑같은 재산인데 남들 보러만 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또 A씨가 저기 아까 말한 법인 똑같은 재산인데 법인 입장에서 돈을 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있잖아요. A씨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11억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과세관청에 다 내야 됩니다. 결국은 A씨가 돈을 만약에 종부세를 내는 거가 원래 내야 되는 거 자기 입장이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 똑같이 한다고 하면 자기도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자기 A씨도 내 그러면 자기는 갖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큰 돈을 과세관청에 다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A씨는 또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A씨가 말을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게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고 이 종부세 자체는 이러이러한 한 가지 점만 보더라도 위헌입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거 위헌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가 맞습니다. 이게 다음 장 6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낼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돈이 아까도 계산했지만은 이게 뭐 A씨가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재산에서 똑같은 과세를 한다. 그래서 너도 그러면서 3천만 원, 너도 3천만 원, 너도 3천만 원 공평한 재산이니까 다 니네들 똑같이 다 종부세 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A씨도 뭐 평생 그 내면은 뭐 예를 들어 20억을 낸다, 뭐 30억을 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물어봤죠. 너도 이거 돈 다 내겠냐? 그리고 너도 이런 돈을 다 낼 자신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A씨의 대답이 어떻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낼 수 있겠는가? 그런 돈을 평생 다 낼 자신이 자기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50이지만 자기도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년, 50대 초반이니까 10년 채, 뭐 8, 9년 지나면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정년퇴직이다. 그러면 자기도 저거 뭐죠? 급여가 만약 끊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요. 그럼 못 내면은 다 과세관청에서 압류, 처분, 공매 처분, 이렇게 해서 다 A씨도 파산한 상태가 될 텐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하나도 안 내면서 같은 재산인데 남들에게만 종부세 세금을 내라고 강요하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A씨도 그렇게 말을
응? 그 비아냥대고 말을 한 걸 사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요. 그 A씨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요. 그게 세상 사는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 거액의 종부세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종부세 5천만 원이든 이렇게 5천만 원이든 7천만 원이든 이렇게 종부세 나온 사람들 그거를 평생 동안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현금 유동성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못 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그 멀쩡한 그 개인 재산을 전부 다 과세관청에서 압류하고 압류 처분, 공매 처분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다 그냥 저기 거지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종부세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요. 종부세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고 재산권 보호를 하라고 하는 헌법에서도 위헌입니다. 이게요. 헌법 정신에 맞지가 않는 거죠. 이게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자, 7번. 거의 100% 거액 종부세 맞은 사람들, 뭐,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거액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람들, 어떤 사람 뭐 38억도 맞고 막 그랬죠. 거의 100%가 이분들은 압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공매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파산 위기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만약 거치게 되면 전부 다 거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멀쩡한 국민들이 거지가 돼 버립니다. 이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11억 아까 말한 예시를 든 거 있죠. 11억 총액의 그 공시지가가 아니죠. 공시가격이죠.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다주택자하고 또 조정지역이 있다.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분들이 과연 평생 동안 이 거액의 종부세를 낼 수가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금 유동성이 그렇게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흔치가 않습니다. 평생 동안요. 일정 부분 나이가 되면 전부 다 은퇴하고 예를 들어 뭐 자식들 봉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죠? 국가에서 연금 좀 나오면 그걸 먹고 산다고 하는 거지. 그 종부세를 낼 만한 수입이 팍팍팍 돌아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거액 종부세 아니면 뭐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뭐 몇 억이든 이 종부세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다 이런 압류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게 거액 종부세를 맞고 매년 두들겨 맞고 또 매년 이렇게 거액 종부세를 맞았는데 매년 자기가 거액 연봉을 이건희 회장이나 뭐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처럼 거액 연봉을 받는다거나 무슨 큰 돈이 자기가 어서 화수분처럼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100%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압류 위기, 공매 위기, 파산 위기에 다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이건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전혀 안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다 박탈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제37조 헌법에 나와 있는 거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제37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위반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이고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8번 헌법 제37조 기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죠. 근데 여기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헌법 제3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자기의 기본권인데 이걸 무시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제 헌법 37조 제1항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걸 뭐 기본권을 다 이렇게 본질적인 내용을 다 침해를 해서 죽어라 이렇게 너 경제적으로 다
죽어라 이럴 정도로 종부세를 때리면은 이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거액 종부세를 두들겨 맞으면은 여기에서 견뎌낼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게 또 옳은 얘기죠. 그걸 어떻게 수십 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걸 냅니까? 낼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다 파산입니다. 다 죽음의 길로 다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바쁜데 저기 좋아요를 좀 부탁 좀 드리고 구독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